설문조사는 잘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설문조사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한테 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담임선생님이 바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 지금 분위기 잘 잡고 있었는데 아이 이렇게 뭐 빨리 눈치채. 이걸로 한 10분 끓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티나요? 오케이. C단계부터 해가지고 좀 질문하고 얼피임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얼피임에도 2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질문 좀 받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열이합 시그마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좀 미리 보니까 C단계가 아닌데도 어렵더라고요. C단계가 아닌데 C단계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C단계까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 문항수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60문항밖에 안 되긴 하는데 오늘 만약에 그냥 C단계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문제 풀라고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이제 그 60문제를 풀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일단 C단계 전까지로 해가지고 이게 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그 문자 받았나요? 그래서 문자 받아봤으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중간 평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달 받았을 거예요. 나도 오늘 알았어요. 이게 나도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쪽에서 이제 넘어온 얘기인 것 같아요. 청명에서. 그래가지고 중등부 중간평가 하니까 좀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부는 안 보거든요. 왜 취소해? 그래서 목요일 날 하는데 그냥 대소에 대한 전범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는 안 할게요. 중간 평가니까 이게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예전 그 중간 테스트보다는 어려워져야겠죠. 이게 그래도 우리가 심화를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해가지고 좀 하고 문항수는 25문항 이렇게 해서 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학교 기출,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DT에 나왔던 문항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비슷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아무래도 단원에 대한 그 중요도는 뭐 지수로고는 많이 안 나올 거고, 근데 지수 함수는 좀 나올 수 있죠. 지수 함수에서 그 최대 최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지수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근의 분리랑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싶고, 로그 방정식도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비중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학함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초반에 상학함수의 정의하면서 막 p 뭐 마이너스 12,5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각변환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부분은 조금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테니까, 그래서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인데 그래프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방정식, 부등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걸 한번 내고, 그리고 수열에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등비 수열보다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내가 강조를 했었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SN 같은 경우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상수항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항만 조금 이렇게 룰에서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약간 킬러로 그런 것도 내볼까 해요. 등차 수열의 합, 그러니까 SN 문제인데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등차 수열 문제지만은 사실상 2차 함수로 푸는 그런 문제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열의 합, 오늘 하는 수열의 합은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걸 이제 이따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아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찾고 그걸 통해서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시그마의 공식을 써가지고 답을 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은 뺄게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고 그건 좀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귀납적 정의를 넣을까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 많이 까먹었죠. 그렇죠? 그 막 기억 안 나잖아요. an 플러스 n은 pan 플러스 q 그렇죠? 뭐 그런 거 다 까먹었죠. 피보나치 수열 막 이런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좀 빼고 그러면 수열이 합 오늘 수업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를 이제 낼 겁니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일은 비슷할 거예요. 중간평가나 레벨 테스트나 이번에 보는 거나. 오케이. 자, 그 1029번은 저번에 힌트만 딱 주고는 끝났었는데 이제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이 있어서 좀 더 해볼게요. 얘가 2차 방정식이 한근을 갖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BN이라고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줄이 뭐냐? 얘가 이제 등차 중항의 의미죠. 얘가 이제 등차 중항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를 2배 하면은 양옆에 거를 더한 것이랑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2an 플러스 1 대신에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을 이제 넣고 싶은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저기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an x제곱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2 x 더하기 an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1의 an에 여기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딱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x는 뭐가 되느냐 1이 되거나 an분의 an 플러스 2가 돼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값을 지금 bn이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bn이 뭐가 돼야 돼? 이 뒤 거가 돼야 돼. 그래서 bn이 an분의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될 수가 없어요. bn이. 자 그러면은 이때 bn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bn 마이너스 1분의 b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저 an분의 an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일단 넣어 볼 거예요. 그럼 얘가 an분의 a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되고 그리고 얘는 an분의 이거 잠깐 n 플러스 1이니까 똑같구나. an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위아래다가 an을 곱하게 되면은 얘는 an 플러스 2 더하기 an 이렇게 쓸 수 있고 분모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쓸까요?
좀 지우고 오야겠다. 자, 근데 이때 AN은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차랑 각 항이 0이 아니다라고 쓰니까 A와 D가 모두 0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A와 D로 해가지고 둘을 표현하게끔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위에 거는 2A에다가 플러스 EN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식은 A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는 E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n에다가 플러스 d분의 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항이 an 플러스 b라고 쓰게 되면은 그럼 공차를 뭘 보고서 알 수 있었죠? n의 개수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1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공차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뒤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n의 개수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1039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의 k 값을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200이에요. 그러면은 m이 200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안을 보게 되면은 3 곱하기 2의 200제곱은 얘는 무슨 뜻이야?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인 자연수. 그러니까 그 공비는 몰라요. 그래서 3 곱하기 얼의 k항이라고 했으니까 k-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얼이 2보다 큰 자연수이다 라는 얘기예요. 2보다 큰 자연수이다. 그러면은 2의 200제곱이랑 얼의 k-1제곱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얼이 뭐가 돼야 되냐?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얼이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얼이 2 거듭제곱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랑 똑같으냐? k-1이 200의 약수다 라는 얘기랑 같은 뜻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k-1이 뭐 50이에요. 얘가 50이 됐어요. 지수가. 그럼 얼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k-1이 정해진다라면은 얼 역시도 하나로 정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면은 k가 될 수 있는 거는 200의 약수 개수랑 같다라는 겁니다. 200의 약수 개수랑 같다. 자, 그러면은 k가 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일단 써볼까요? k가 될 수 있는 거는 200의 약수에 이거를 넘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요. 200의 약수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큰 약수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200의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100도 약수니까 100 플러스 1, 50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가장 작은 약수는 뭐예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이 되면은 1 플러스 1 그래서 k는 2가 나와요. 근데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게 그래서 1 플러스 1까지 해서 모두 더한 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앞부분만 한번 봐주세요. 200에 100에 50에 1 이거는 200의 약수들의 총합이에요.
이해했습니까? 200의 약수들의 총합. 그러면 약수들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일단 200을 소인수분해해야 돼요. 200을 소인수분해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2의 세제곱인가? 2제곱 맞네. 2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내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2의 1제곱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 더하기 5의 1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약수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을 더하게끔 됩니다. 이게 이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파란색 밑줄 친 부분들 약수들의 총합은 요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플러스 1이 몇 개가 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몇 개가 있을까? 약수의 개수만큼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 하면 몇 개? 12개. 그래서 1이 12개가 있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12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A200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477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1040번. 얘 문제는 뭐 다 보셨죠? 그래서 일단은 아래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얘가 이제 AN 수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1이 2분의 1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한 변의 길이 이게 뭐예요? A2입니다. A2는 2분의 1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얼3의 한 변, 여기는 A3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4분의 1에다가 또 4분의 1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2의 1제곱분의 1, 2의 2제곱분의 1, 2의 4제곱분의 1, 다음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8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음은 2의 16제곱분의 1이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분모에 있는 이 지수 부분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죠. 얘가. 자, 그래서 A5가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A16분 2의 16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항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일단 알아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애를 제곱을 하게 되면 뒤에 애가 나오고 앞에 있는 애를 제곱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애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바로 전에 거를 제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니은에서 A2 이 친구는 누구의 제곱이랑 같아? A1의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얘가 이 분모 부분이 A1 제곱이에요. 그럼 분모에는 A1이랑 A1 사라지니까 누구만 남아? A1만 남아.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A2 제곱이에요. 그래서 약분되니까 A2가 남고 약분되니까 A3가 남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좌변이랑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디귿. 여기서도 이 로그 뒤에 있는 식을 먼저 해줄 거예요.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을 제곱한 거랑 같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로그의 2의 an 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얘를 내가 bn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요. bn이라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b1이 뭔지를 한번 보니까 a1분의 1 하면 뭐가 나오죠? 2가 나와요. 로그 2의 2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2. 그래서 1이 나옵니다. 그리고 b2를 보게 되면은 b2가 2의 제곱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로그의 2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B3를 하게 되면은 얘는 로그의 2의 4제곱이 되면서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Bn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위에 우리 빨간색으로 썼었던 이 지수 부분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4제곱 저 지수에 있던 저 조그만 숫자들이 뭐야? Bn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1, 2, 4, 8, 1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지니까 얘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라는 거죠. B에는 그래서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은 10항까지 합을 지금 구해주세요라고 내는 거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데 거기에서 10항까지 합, 그러니까 S10을 구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10 하게 되면은 공비 얼-1 분의 초항은 1이고 그리고 10개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온다? 1023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디귿은 틀렸죠. 됐습니까? 넘어야 될까요? 안 돼요? 오늘 학교 갔나요? 학교 갔어요? 학교에서 뭐 안 했어요? 마음절인데? 저희 막 음악실에 화장실 펜만 붙어 있고 음악실에 화장실 펜만이 붙어 있고 팻말. 펜날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전통적이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감쌤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들이 했어요? 마음절을? 근데 만우절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교감쌤이 들어오셨어요.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과학 선생님 차가 티코였어요. 혹시 티코 뭔지 알아요? 티코가 좀 옛날 차인데 마티즈보다 작아요. 그래서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사람이 들 수 있어요. 저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옥상에 옮겨놨어요. 차를요. 다 같이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리고 반을 섞어놨죠. 그래서 1반이랑 2반이랑 반 전체를 바꾸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통째로 바꾸면은 선생님이 반대로 가서 수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을 섞었어요. 그래서 1반 절반과 2반 절반이 앉아 있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두 분이 모두 다 1반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칠판을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2반은 자습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안 왔으니까. 창의력이 부족하군.
1041번. 이거 맞춘 사람 있어요? 맞췄어? 좀 해도 너무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문제 절대 나올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방금 푼 문제도 그렇고 옆에 있는 이놈도 그렇고 이게 뭐 교육청 기출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분명 최근 기출이 아닐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기출에서 등비수열이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옛날 거 말하는 걸 거예요. 한 2017년 이런 거. 그때는 등비수열이 이렇게 나왔어요.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래서 그 어려웠던 등비수열 문제들이 완전히 그냥 멸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학교 기출을 보더라도 뭐 오늘 보겠죠. DT 때. 오늘 DT 때 이제 등비수열 학교 기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딱 보시면은 이거는 난이도 상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시단계 문제는 없어.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원리합계 문제. 그렇죠?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공식 써가지고 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막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수준만 이렇게 하면은 충분합니다. 오늘 수업 이게 등비수열은.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규칙은 한번 보셨겠죠. 그래서 행에 있는 것들끼리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가 지금 등차 수열이에요. 얘네들끼리가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의 공차는 같다. 그러니까 1행에서의 공차도 D고 2행에서의 공차도 D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스타트 지점이 좀 달라요. 스타트 지점이 바로 1열이죠. 근데 이 1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얘네들끼리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초항이 조금 달라지는 거고 그 이후로 DC 커지는 면에서는 똑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그 와중에 또 줬어요. 항을. 그래서 A14를 하게 되면은 이게 11이 나오고 A20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13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줬어요. 그럼 일단 이 두 개만 가지고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D를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A20에서 A14를 빼게 되면은 6D가 나올 텐데, 근데 그게 뭐야? 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차가 뭐다? 3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A11을 구해 볼게요. A11. A11은 A14에서 3D만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만큼을 뺀 거예요. 그래서 A11이 1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우리가 A37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A37이라는 거는 여기가 A30이니까 그 다음이 여기가 A31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점점 해서 A37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A31은 뭘까라는 거. A31. 그러면 A37에서 6D만큼 뺐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2에서 6D만큼을 뺀 건데 D가 3분의 1이니까 2만큼 빠져서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A11에서 여기 A31까지 가니까 2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2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공비가 루트 2라는 거를.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초항 A1을 할 수 있어요. A11이 10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루트 2만큼 나눠주게 되면은 초항이 누가 나와요? 5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A1은 그대로 A1이라 쓸 거고요. A12가 뭐가 되는지를 좀 볼게요. A11은 말이죠. A11에서 D만큼 추가를 한 거예요. 얘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초항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A 곱하기 루트 2의 1제곱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어. 그냥 일단 D라고 씁시다. D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A의 23이 뭔지를 한번 보죠. 얘는 A의 21에다가 플러스 2D를 한 겁니다. 얘는 그래서 A21이라는 건 뭐예요? 얘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죠.
그래서 초항 A의 루트 2의 제곱에 플러스 2D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100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A100은 얘는 A91에다가 플러스 9D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91이라고 했으니 얘는 A 곱하기 루트 2의 9제곱에다가 플러스 9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더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초항 관련된 애들만 한번 볼게. 여기 A가 하나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A 루트 2, 루트 2 1제곱, 루트 2제곱, 여기는 루트 2 9제곱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쓸 공간이 없네, 이게. 아래다가 좀 쓸게. 미안해.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점 플러스 루트 2의 9제곱. 이게 뭐야? 이 초항 관련된 애들을 다 합친 거야. 여기까지 돼요? 괜찮나요? 다음에 이제 뒷부분 볼게요. 여기 D, 2D, 3D, 4D, 9D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1D부터 9D까지 합이니까 몇 D? 45D. 이거 등차수의 합으로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요. 1부터 9까지가 45, 1부터 10까지가 55.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암기를 해 놓으신 것도 방법이에요. 얘가 1, 2부터 9D까지 해서 45D.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끝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뒤쪽에 있는 건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공비가 루트 2, 얼 마이너스 1, 그리고 초항은 1, 그리고 루트 2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돼? 항이 지금 10개거든요. 그래서 10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45D는 D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15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루트 2의 10제곱 하게 되면은 얘는 2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31이네요. 분자가 얘가. 그래서 5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1, 그리고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럽네요. 얘 유리화 하게 되면은 루트 2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얘가 얘 처음부터 그렇게 쓸걸. 얘가 31에 루트 2 플러스 1에 플러스 15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계산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325 플러스 155 루트예요. 325 플러스 155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82. 좀 어렵죠. 오늘 좀 온도차가 심하더라고요. 오늘 낮에는 더워서 나 그냥 이렇게 반팔 입고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온도 많이 내려가가지고 되게 춥대. 그래서 일단 그래서 히터를 조금 틀어놨는데 더우면 말하세요. 끌게요. 이거. 다음에 1043번. 얘도 이제 처음 보는 문제여가지고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얘가 우리 이렇게 돼서 돈을 넣어는 봤는데 빼본 적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2011년 초래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2020년 초에 얼마 남아있는지 이 문제 2021년 문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오래됐죠? 내가 말한 것처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억 원. 이런 문제인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공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원래 항상 이렇게 풀리더라라는 거를 외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그냥 무조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천히 일단 써보시는 거예요. 얘를 2011년 초 하게 되면은 1억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억 원 하면 공이 몇 개지? 8개인가? 10개인가 8개인가? 8개요. 8개예요. 10의 8제곱 이렇게. 여러분들 통장 1억 원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 해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인출을 할 거래요. 그렇죠? 그리고 연이율은 5%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에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 2011년 말이라고 한번 볼게요. 2011년 말에는요. 얘가 그 1억 원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10의 8제곱에 곱하기 1.05제곱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빼는 겁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인 거니까 10의 7제곱만큼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에 우리가 2012년 왜 이렇게 2012년이라고 쓰지? 2012년 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자가 붙었고 또 새로운 돈을 뽑았겠죠. 자, 그럼 얘는 10의 8제곱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05의 제곱이 되어 있을 거고 우리가 뺐었던 금액에도 이자가 붙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7제곱에 곱하기 1.05 그리고 새로운 1,000만 원을 뺐어요. 마이너스 10의 7제곱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쭉쭉쭉쭉 가서 2020년 말이에요. 2020년 말. 자, 그럼 얘는 10의 8제곱에 곱하기 1.05에 몇 제곱이 돼 있겠어요? 얘가 8만큼 더하는 거니까 10제곱이 되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7제곱에 곱하기 1.05 9제곱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아래는 마이너스 10의 7제곱 곱하기 1.05 8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10의 7제곱 1,000만 원 한 번을 더 뺐을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2021년 초에 통장이 남아있대. 그러면 말에서 초로 간 거니까 여기서 이자도 안 볼까? 그대로 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돈이에요. 얘가 여기까지 됐어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10의 8제곱에다가 곱하기 1.05의 10제곱에서 빼기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0의 7제곱으로 묶어보자. 10의 7제곱으로 해가지고 묶었을 때 얘는 1 플러스 1.05의 1제곱 플러스 1.05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점 어디까지? 1.05의 9제곱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빼는 금액들을 하나로 합쳤어요. 10의 7제곱으로 앞에 묶어주고요. 얘를. 자,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을 쓰시면 되는 건데 잠깐만요. 얘가 10제곱이 뭐였죠? 1.63이네요. 얘가 1.63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되시면은 얘는 10의 8제곱 곱하기 1.63 되는 건데 계산 조금만 이따 할게요. 여기는 10의 7제곱이고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공비 1.05 마이너스 1 그리고 초항은 1이네요. 그리고 1.05에 항이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를 10의 7제곱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16.3에서 마이너스 0.05분의 0.6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5분의 63 그러면 10분의 10 126이니까 얘는 12.6이네요. 12.6 그래서 12.6을 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면은 4니까 3.7인가요? 맞죠?
그래서 얘는 3.7 곱하기 10의 7제곱. 그래서 얘는 37 곱하기 10의 6제곱. 그래서 37 00 0000 이렇게 되는 거죠. 3,700만 원. 이렇게. 됐습니까? 대단하잖아요. 1억 원을 넣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씩 10번 뺐으면 1억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3,7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그 1억을 가지고서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써도 1년 뒤에 3,700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네. 다음에 아까 얼핀도 있었는데. (861번) 마이너스 28하고 44 사이에 K개의 숫자를 넣을 거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모든 항의 합은 200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등차 중항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등차 중항은 사실 마이너스 28하고 44의 평균이 등차 중항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이 등차 중항을 합했을 때 뭐 나오지? 16이 나오니까 8입니다. 얘가 가운데가 8이에요. 그러면 8이 몇 개 있는 겁니까? K 플러스 2개가 있는 겁니다. 왜? 중간에 K개, 양끝에 2개. 그래서 K 플러스 2. 얘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2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K 값을 할 수 있겠죠? K 값은 뭐가 나오죠? 얘가 2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등차 S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엔 A0가 마이너스 28이고 AK 플러스 1 그러니까 A24죠. 이게 지금 44래요. 근데 이 44라는 친구는 누구랑 똑같으냐? A0의 플러스 24D랑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44라고 했으니 A0는 마이너스 28 그러면 24D는 넣어봐. 6, 72 그래서 D는 3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SN의 최소값은 뭐냐? 잘 생각해보시면 마이너스 28 음수에서 이게 출발을 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음수가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음수까지 더한 거가 SN의 최소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항을 써주시면 돼요. 일반항 AN은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얘는 3N에 초항이 마이너스 25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8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n이 3분의 28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얘가 뭐지? 9점 몇이네요. 얘가 9점 뭐보다 작을 때에만 얘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마지막으로 음수였던 거야? A9까지야. 얘가. 그래서 9번째까지는 음수고 10번째부터는 양수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SN의 최소값 하게 되면 뭐를 구한다? S9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연습 삼아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AN 내가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SN을 바로 구해봅시다. 초항이 일단은 무슨 n제곱 플러스 n 나오겠죠? 그렇죠? 2차 함계수 뭐 들어가야 돼요? 응? 2차 함계수 뭐 들어가야 돼 여기? (2분의 3) 2분의 d 그치? 그래서 여기에 2분의 d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아?
여기다 n은 1 대입했을 때 뭐 나와야 돼? a1 나와야 되죠. 근데 a1이 뭐예요? 마이너스 25예요 지금. 그쵸?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3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누구만 대입하면 돼? n은 9를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 나오는 거예요. 좀 더럽네요. 얘가 분수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됐을까요? 다음에 마지막 915번. 자, 아영이는 연이율이 10%인 A은행에 1년마다 복리로 해서 얼마씩 적립을 하고 얘는 6%인 B은행에 해서 적립을 한다. 그래서 적립과 원리합계의 차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영이가 있고 여긴 재민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영이는 연이율이 10%, 10만원씩. 그러면은 2018년 초 그때 10만원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10%씩 적립이 돼요. 그리고 재민이는 2018년부터 매년 말에, 그러면 2018년 말에 얘는 15만원을 넣었고 얘는 이자율이 6%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지금 언제 찾고 싶으냐? 2027년 말에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아영 입장에서는 2019년 초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10%만큼의 이자가 붙으니까 1.1을 곱하게 돼요. 그리고 재민이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2019년 말이 돼야 되고 그때 얘는 15 곱하기 이자율 1.1이 될 거죠. 그쵸? 그리고 새로운 돈은 안 넣었네. 새로운 10만원, 새로운 15만원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점점점 우리 이거 아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2027년 초가 됐어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1.1에 몇 제곱이 되는 거야? 19에서 27 됐으면은 8만큼 늘어났네. 그러면은 9제곱 이렇게. 그럼 그 아래는 10 곱하기 1.1에 8제곱. 그래서 점점점점점 새로운 돈 10만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얘가 2027년 말이 되면은 이자만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1에 10제곱. 얘는 10 곱하기 1.1에 9제곱. 그래서 점점점 10 곱하기 1.1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R형인 거죠. 다음 이제 재민 입장에서 볼게요. 얘가 점점점점 2027년 말. 얘는 한 번에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1.1에 몇 제곱. 19에서 27 됐으니까 8만큼 늘어났네. 그럼 8만큼 지수 늘려. 그래서 9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1.1에 8제곱. 점점점점. 그리고 새로운 돈 15만원을 넣고 끝났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율이 6%. 그러네. 잘못 썼네. 1.06이라 써야 돼요. 미안해. 06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은 야영이 총 금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 공비가 1.1 얼 마이너스 1 그리고 초항은 10 곱하기 1.1 그리고 1.1에 몇 제곱? 전체가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민이 입장에서는 공비가 1.06 마이너스 1 그리고 초항은 15 곱하기 1.06에 전체가 10개니까 전체 9개네요. 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미안해 10개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 썼어요. 여기 0제곱이거든요. 0부터 9까지라서 10개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 채웁시다. 여기가 2.65를 넣을 거고 여기다가 1.8을 넣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분모가 0.1 여기에 위에가 1.1 그러면은 얘는 10 곱하기 11 그리고 곱하기 2.6 마이너스 1 1.6 이렇게 되고 여기는 15 곱하기 0.06 분의 1.8 마이너스 1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5 곱하기 6분의 80 3분의 40입니다. 3분의 40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얘는 16 곱하기 16이니까 176 그리고 여기는 5로 곱하니까 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는 200만원에서 176만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24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진도를 나가기에는 지금 좀 시간이 애매해요. 이게 10분 남아가지고 일단은 그 DT 공부 좀 하시다가 그래서 DT 보고 나서 그리고 수요일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